센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다이브타임 스쿠버 랜턴의 모든 것 진행을 맡은 이현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원래는 10시부터였는데 어제 해보니까 10시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시간.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11시부터. 그래서 이번 내용은 뭐 엄청 길진 않지만 좀 다들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거라서 최대한 쉽게 일단 준비를 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 또 다이브 자이언트 부스에 다이브 타임 대표님이 또 계시니까 거기서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이현채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다이브 자이언트나 엑스드립에서 장비 관련된 교육과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쿠버 랜턴이라는 주제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이번에 스포엑스에서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자주 하던 호흡기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니컬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자주 했었는데 스쿠버 랜턴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 다이브 타임에 있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 개발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저도 같이 배우고 저도 관심이 좀 더 가지게 되면서 제가 주로 진행하는 세미나들이 보통 우리 스쿠버는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정보를 얻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잘 이해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세미나였는데 얘도 그런 내용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도 정규 세미나를 또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 계획인데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랜턴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전문가인가?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 단어 자체를 너무 나랑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치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단 전압, 전류, 전력, 저항 이게 막 V나 A, WH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다들 스쿠버를 하시잖아요? 스쿠버에서 호흡기는 뭐를 컨트롤하는 장비일까요? 압력. 그 주체가 기체입니다. 기체. 우리가 다루는 건 보통 공기라고 치면 스쿠버에서는 공기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 압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간단히 생각하면 파워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압력이 같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공기통에는 공기통이 예를 들면 밸브를 여는 순간 나오죠. 근데 그 나올 때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모터를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크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기가 1기압인데 그거보다 어딘가에가 이 압력이 더 크다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걔는 계속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200바다 그러면 200바행이 나올 거고 100바다 그럼 100바만 나오게 될 거고 이런 그냥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량이라는 건데 초당 흐르는 공기량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에 그 흐름의 구멍에서 나오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에 10리터가 나오는 기준이 원래는 있었는데
10리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시간을 측정하지 않으면 어떤 거는 10리터 나올 거고 어떤 거는 30리터 나올 거고 어떤 거는 50리터 기준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라는 기준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호흡기 같은 경우는 토출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수 구경이 만약에 크면 토출량이 많아지는 거고 호수 구경이 작으면 토출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게이지 호스, 그러니까 고압 호스와 저압 호스 중에 터지면 누가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압이 왜 위험할까요? 저압은 일반적으로 중간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바고요. 고압은 탱크를 걸었다면 200바예요. 그럼 고압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압이 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의 기준은 기체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왜 빨리 소모되냐면 저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멍 이만해요. 근데 고압 호스를 보시면 안에 바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유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압이 높아도 나갈 수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엔 이 유량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압 호스에 그냥 어찌어찌 저압 호스를 만약에 달아서 호흡기로 숨을 쉰다면 숨을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유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우리 스쿠버에서는 별로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쿠버 호흡기에서는 이제 WOB라고 하는 호흡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미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직선이에요. 그럼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힘을 덜 들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꼬여 있다면 가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가는 힘이 더 들게 되고 결국 힘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걸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출력은 결국 우리가 사용한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분당 결국엔 이런 호흡기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를 썼냐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전력 전압에 대한 기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또 하나의 예로는 물도 똑같아요. 물, 수압, 수도 반도 똑같습니다. 수도관도 기본적인 압력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수도 배관의 파이프 길이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로 들어가는 수도관의 배관 크기랑 뭐 공장에 들어가는 배관 크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압력도 다르게 되고, 또 다시 배관의 설비가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또 흐름량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총량은 저희한테는 예를 들면 뭐 수도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압이 높아서 샤워를 할 때 물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샤워할 때 좋겠죠? 근데 한 달 뒤에 물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물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관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력이라고 합니다. 파워. 그러니까 얼마만큼 밀어줄 수 있는 파워의 원 자체가 있느냐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는 다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못 바꿔요. 전력이 이미 정해진 어떤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라는 것은 결국 그 전선에 흐르는 전하량을 가지고 정해지는 건데 얘 또한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흐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항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전선에 있는 것 자체도 저항이 생겨요. 왜냐하면 물질에 따라서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나온 이 양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이게 제일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이 비행기 탈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모르면,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전력량을 모르면 이제 막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 피고로 왔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장 내가 랜턴을 사용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18650 배터리 제일 작은 거 보통 쓰고, 그 다음에 21700 뭐 이런 거나 26650 뭐 이런 거 쓰죠. 그쵸?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맞아요. 요 앞에 있는 두 자리와 요 뒤에 있는 세 자리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은 구경이고요. 650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6은 구경이고요. 650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길이가. 두께만 다를 거예요. 얘는 700이니까 얘보다 두껍겠죠? 그리고 얘는 1이니까 얘보다도 길고 얘보단 짧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18650이라고 치면 65mm 650 그리고 18m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나왔던 전압, 전력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쓰는 배터리들은 다 보통 3.7V짜리를 씁니다. 이거는 일단 이런 충전지에 관련된 리튬 배터리에 관련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흐르는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력량이 또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최대치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 탑승할 때 있는 제한의 수치는 다 요걸 기준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이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두 개 곱한 양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치의 용량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게 클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근데 대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쓰면 좋겠죠. 근데 꼭 이걸 쓸 수는 없어요. 왜? 커지니까. 그러면 좀 커지는 걸 감안해서 이걸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쓰는 랜턴의 그 LED가 전력이 딸리거나 그걸 쓰면 너무 빨리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비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기준으로 봐서 내가 이런 배터리들을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배터리의 기준들이.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름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자기 쓰시는 배터리를 보시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는 4.25짜리는 좀 큰 거네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런 사이즈의 이런 전력을 가진 이런 애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듣다 보면 일단 그런가 보다 할 거고, 이제 이것들을 다 합쳐지면 나중에 끄트머리에서 뭐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한 기준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했던 설명을 기준으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ED입니다. LED. 그래서 우리 랜턴을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을 LED라고 합니다. LED. 이 LED들은 종류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DIP, 그 다음에 SMD, 그리고 COB.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전구 하나가 있고 철사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꽂혀가지고 보드 같은 데서 깜빡깜빡 하는 아주 단순한 옛날 방식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SMD나 COD 이 둘 중에 보통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요 SMD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얘네 하나가 다 발광체고요. 얘네 하나들이 다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된 칩셋에 연결이 돼서 빛을 내는 뭐 그런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네 하나들은 얘보단 작지만 이 통합을 하나로 해서 이 하나처럼 컨트롤하는 뭐 그런 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몰라셔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랜턴이든 간에 쓸 수 있는 LED는 사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체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여기 있는 회사들, 크리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루미너스, 이 둘이 보통 랜턴에서 많이 쓰는 브랜드고, 오스람 들어보셨죠? 이거 전구 이런 거. LED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반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런 회사들이 주로 정해져 있고, 보통 랜턴 회사들은 그 LED 중에 어떤 성능을 가진 어떤 LED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자기 그 랜턴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자체 제작을 하지만, 어쨌든 성능상으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적인 그 LED 그 회사들이 조금 더 좋은 성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떤 칩셋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크리사의 XHP 이런 그 LED를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당연히 밝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버. 이 랜턴 안에 구성품이 크게로 보면 배터리 있고요, LED 있고, 그다음 뭐 하우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그거는 안 들어봤죠. 드라이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이렇게 귀판처럼 생긴 거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에서는 전력을 연결만 되면 뿜어냅니다. 그리고 LED는 전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빛을 내요. 근데 그 중간에 조절을 해주는 애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버는 호흡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탱크를 그냥 열어놨어요. 그래서 막질 못해요. 그러면 수초 몇 분 내로 다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그거 갖다가 다이빙 하자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호흡기를 걸어놓은 순간 내가 원하는 2단계에서 원하는 양만큼 뽑아낼 수도 있고, BCD의 공기를 원하는 만큼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안에 있는 그 기체의 양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비슷한 예로는 스쿠버 아까 말했던 호흡기처럼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탱크의 압력이 보통 200바를 시작으로 합니다. 공급 압으로 200바라고 하면, 잠시만요. 200바라고 하면 저희는 200바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압력이 크고 흐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란 애를 통해서 얘가 1단계 공급압의 압력을 한 번 더 낮춰줍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낮춰준 압력. 중간압이라고 하죠. 중간압. 그래서 중간압을, 이 중간압이 공급압이 몇이 됐든 간에 중간압을 꾸준히 유지시켜준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2단계라든지 BC라든지 드라이오스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보면 호흡기의 1단계의 종류가 언밸런스랑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왜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너희가 대답을 해야 돼. 왜 밸런스가 좋을까요? 1단계 밸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내가 너무 비슷해서 듣잖아. 네? 중간압을 맞춰주는 건 둘 다 합니다. 근데 밸런스가 더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 게이지를 보면 여기 50바 밑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50바 밑으로 뭔가 쓰지 말라는 표시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0바까지 써보잖아요. 0바까지 쓰는 동안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들이 쓰는 개인 호흡기들은 다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호흡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압이 50바 이하로 내려가면 호흡률이 떨어져서 소위 뻑뻑해집니다. 근데 수중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뭐 한 30m에서 갑자기 뻑뻑해지기 시작하면 숨은 쉬어지겠지만 굉장히 불편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이제 멘탈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쓰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밸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꾸준한 중간압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 밸런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도 그 중에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이 좀 떨어져도 그거를 오히려 승합을 시켜서 꾸준히 끝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예를 들면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기능들은 여기서 LED 드라이버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배터리와
LED 칩 사이에서 얘네 둘의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쓰는 배터리들은 보통 용량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18650, 2170, 2660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력이 LED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적합하게끔 한번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드라이버는 여기 보시면 강압 또는 승압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높아요. 그러면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호흡기처럼, 스쿠버의 호흡기처럼. 근데 반대로 낮아요. 근데도 높이 써야 돼요. 그러면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 공급압이 50바 이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얘네 둘은 한 역할밖에 못해요. 이거는 낮추는 것밖에 못하고 이거는 높이는 것밖에 못하고. 근데 이거보다 좋은 거는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낮춰서 컨트롤 해주다가 이제 쓰면서 압력이 전압이 떨어지면 그것까지 끝까지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비쌀까요? 되게 비싸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필두로 이 드라이버들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전류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스쿠버 랜턴을 육상에서 쓰지 말라고 하죠. 왜 쓰면 안 될까요? 네, 열이 나요. 열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녹아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하는데 물속에선 돼요. 왜냐면 물이 다 식혀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드라이버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드라이버들은 빛을 낮춥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낮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꺼버려요. 그래서 자기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도 보호를 해줘요.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는 요새는 또 전기차들 많이 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을 텐데, 보통 컴퓨터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다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80%까지 충전을 합니다. 끝까지 충전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충전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셀들이 좀 소모가 돼서 수명들이 많이 짧아진다고 하고, 또 끝까지 방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서 유지하는 게 리튬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드라이버도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과전류가 충전이 되면 멈춰주고, 그리고 너무 방전이 될 것 같으면 안 켜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단락 방지와 과전류, 이거는 배터리에서도 이미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과전류가 흘려서 문제가 되거나 쇼트가 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밝기 모드 제어라고, 이것도 이제 그 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배터리가 좀 낮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그 밝기로 쓰게 하면 너무 빨리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낮춘다든지 또는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너 좀 있으면 꺼질 거야 하고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동굴 다이빙 같은 데는 프라이머리 랜턴이라고 하는 메인 랜턴이 꺼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두 번째 랜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냥 갑자기 탁 꺼져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일단 효율적인 부분, 배터리를 끝까지 잘 쓰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밝기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같은 밝기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육상에서 만약에 켜놨을 때에도 혹시나 예를 들면 우리 트래블 하다 보면 이게 켜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온도 관리, 그리고 배터리 보호, 그리고 기본적인 밝기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보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이 LED에서 뭐 어떤 회사의 어떤 LED 칩을 쓰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배터리를 최대 효율로 쓰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짧아지거나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금방 소모시켜 버릴 확률이 커지거나 또는 배터리를 이 밝기를 끝까지 끌어 쓰지 못하고 갑자기 밝기가 낮아진 상태에서 끝날 때까지 써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역할들을 이런 드라이버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요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해야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랜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여기에요. 밝기에 대한 부분. 우리의 랜턴은 왜 쓸까요? 일반적으로 스쿠버 할 때 랜턴을 쓰는 이유 네? 어두워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더 볼 때 쓸 수 있고 신호를 쓸 수도 있고 영상관이나 사진을 찍을 때 더 밝은 빛을 줘가지고 원색깔을 표현하게 하고 그 목적은 다양하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항상 밝기예요. 네가 밝니 내가 밝니 니께 좋니 내께 좋니 뭐 이런 걸 맨날 많이 따지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단위가 뭘까요? 밝기에 대한 단위 루멘이라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몇 루멘짜리네 이건 저건 몇 루멘짜리 이런 걸 쓰잖아요. 루멘이 뭘 측정하는 단위인지 아세요? 그냥 뭐 밝기겠거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리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루멘이요 무슨 뭐 콤마가 막 2개씩 있는 루멘들이 있어요. 막 몇백만 루멘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루멘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밝기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단위가 다 다릅니다. 랜턴에서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루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광원이 있잖아요. 광원 일반적으로 광원이라는 건 빛은 항상 사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그랬을 때 이 사방 전체에 비춰진 양 총량을 루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히 예를 들면 이 랜턴 하나가 저 위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빛을 딱 켰어요. 근데 루멘이 밝으면 여기를 밝힐 수 있는 범위가 최대한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사방을 밝히세요? 오히려 저희는 사방을 밝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떤 걸 더 좋아하죠? 직진이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루멘을 따져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루멘이라는 단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성능이랑은 조금 많이 동떨어진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쓰는 단위가 좀 색깔이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칸델라 여기 칸델라 이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가 뭐냐면 요 기계가 그 럭스 미터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이 기계에 여기 하얀색 부분에 빛을 쏘잖아요. 그럼 얘 빛이 얼만큼 크기인지를 읽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숫자가 떠 있죠. 여기 빛의 밝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둡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때 이 칸델라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리가 1m여야 돼요. 이 측정 단위야 무조건 1m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두고 켜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쏴요. 나한테 쏘지 말고. 그럼 숫자가 바뀌나요?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약해지죠? 그죠? 저 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막 올라갔다가 옆에 삐지면 하는데 사실 가까이 보면 여기 밑에 곱하기 100이 나와요. 이 네 자리밖에 표현을 못해서 이 기계가 그 단위가 더 높아지면 숫자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다시 보시면 이게 만약에 엄청 가깝잖아요? 그럼 당연히 숫자가 더 커져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숫자가 작아집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거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칸델라라고 하는 수치는 무조건 1m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루멘이 좋아도
집중이 되지 않으면 칸델라는 어떨까요? 숫자가 작겠죠.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중요한 수치인 거예요. 왜? 저희는 직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더 멀리 뻗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따지는지를 루멘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칸델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는 이거 뭔가 딱 봐도 뭔가 직진성이 엄청 좋아 보이죠. 이런 거는 칸델라로 측정을 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나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광선검 같은 거 이렇게 엄청 잘 보이는 거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은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지금 왼쪽에 켜져 있는 라이트는 이 다이브 타임 랜턴 캐니스터 랜턴인데 이렇게 비디오 라이트의 각도와 직진성을 지금 같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되게 다양한 반경을 비추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아까 그 랜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럼 여기 보여요? 여기 끄트머리가 안 보이죠? 이거는 만약에 루멘이라고 치면 이건 루멘이 굉장히 낮아요. 왜? 총량이 작으니까.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비디오 랜턴은 루멘이 높아요. 왜? 받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곳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넓은 각도를 가진 빛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반경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다이빙의 형태나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수치라든지 또는 그 랜턴의 선택이 달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루멘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높은 거. 아무리 높아도 비디오 랜턴은 루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람을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는 거는 날 보고 있을 때만 부를 수 있어요. 뭔가 흔드나 봐. 흔드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랜턴은 얘네들은 이런 건 부르기 진짜 좋겠죠. 왜냐면 직진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랜턴의 선택에 있어서 그 보통 표기되어 있는 루멘이라고 하는 크기가 내가 원하는 성능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그 무슨 계산기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120만 럭스가 측정이 될 거예요. 이따가 영상에서 다이브 타임의 그 프라이머리 캐니스터 랜턴을 측정하면 이 정도 수치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1m 그리고 각도를 정하면 루멘이 나와요. 근데 이 루멘이 만약에 각도를 넓히면 커져요. 이거는 바뀝니다, 계속. 근데 칸델라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1m니까 이미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칸델라 그 럭스도 안 바뀌고 칸델라도 안 바뀌고, 왜냐면 기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지금 다이브 타임에 아까 그 레스큐 빔이라고 하는 직진성이 엄청 좋았던 거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긴 1m예요. 1m 거리를 측정을 해두고 아까 있던 럭스미터를 가지고 지금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숫자가 막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2200이라고 치면 여기 밑에 100이 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2200하고 0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만 럭스예요. 이자 칸델라이기도 하고요. 이건 1m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수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진성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로우 모드를 한 겁니다. 로우 모드 했을 경우에 보면 45만 정도가 됩니다. 얘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제 빛의 밝기를 높이면 하이 모드로 그럼 몇이 되냐면 1200, 120만 정도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수치가 요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내 직진성이 얼만큼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레스큐 빔이었고 이게 아까 캐니스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래서 아까 봤던 동굴 영상도 보시면 이 동굴 영상도 보시면 예를 들면 얘 빛은 이 동굴이 더 길었다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췄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아마 더 갔을 겁니다. 왜냐면 직진성이 더 좋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실제 상황과 똑같이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수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몇 킬로 가는지. 근데 그게 기준이 달라진 상태로 우리한테 다른 수치를 보여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올인원 랜턴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비치면 (48만) 정도, 그게 얘입니다. 얘 그냥 이제 중간 아무개나 쓰는 요 정도. 그런데 보면 이거랑 캐니스터랑 보면 당연히 이게 작잖아요. 이건 배터리 하나 들어있고 캐니스터는 배터리가 8개 들어있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수치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터리를 통해서 낼 수 있는 밝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측정을 해서 알 수가 있다. 혹시나 내게 궁금하다 그러면 이게 알리에 팔아요.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이따 여기서도 해보셔도 돼요. 다이브 타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실제 상황에서 사실 랜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래블입니다. 트래블 하다가 뺏기거나 걸리거나 못 가져가거나 싸우거나. 저 맨날 싸우는데 제가 맨날 이겨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무조건 다 똑같은 건 뭐냐면 100와트시 넘지 않는 거 5개 랜턴 기준으로. 이건 일단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당해보실지 모르겠지만 검색대 직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환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장착된, 그러니까 뺄 수 없는 배터리인 경우에는 헤드와 랜턴이 일단 분리되면 그걸 하나로 치고요. 그 5개 안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뺄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는 게 그걸 따로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근데 만약 이걸 빼면 얘는 또 따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얘는 그냥 넣어 두시고, 그리고 빼지는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캐니스터 같이 이미 장착이 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5개다. 그리고 특히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와트씩 안 적혀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렇지. 그 랜턴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와트시라는 게. 그래서 그거 보여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줄 필요가 없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개 100와트. 근데 스쿠버 랜턴 만드는 데는 보통 100와트를 안 넘겨요. 뭐 가지도 못 가는데 그걸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아니고 고휘도 램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터리랑 상관없이 어떠한 너무 밝은 그 랜턴은 또 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배터리가 분리되는 순간 걔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거는 아예 안 하려고 헤드는 보내요, 수화물로. 그리고 배터리만 가져가요. 그러면 아예 그걸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시면 되고, 여기에서 사실 제일 팁 중에 하나는 그 다이브 타임 랜턴은 대부분 C타입 충전이 됩니다.
뭐냐면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보조 배터리로 바뀌는 순간 걔네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럼 C타입 케이블을 꽂아요. 그리고 내 핸드폰 충전을 해요. 그럼 충전이 띵 뜨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좀 요새는 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랜턴을 통째로 꺼내서 수험을 바구니에 따로 담아요. 그러면 안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굳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잡고,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직원 불러와야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냥 통째로 꺼내서 그냥 눈앞에 보여주고 통과하면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네, 그렇게 되고, 마지막은 아니고 2개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럼 랜턴을 도대체 뭘 골라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가들의 랜턴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밝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슨 이게 지금 밝기 때문에 지금 엄청 자세히 표현이 되진 않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거의 다 비슷했어요. 지금 여기가 15m인가 그러거든요, 저 반대편 벽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한 15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 있는 캐니스터 메인 랜턴들인데 막 엄청나게 뚜렷한 차이를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중에 만약에 내 거가 있었으면 저거 왠지 좀 더 밝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수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잠시만요. 바다에 가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랜턴이 더 밝은지 좋은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막 지금 저기 뭐 이것저것 환경이 그래서 엄청 자세히 테스트가 안 돼요. 영상 지금 이 화면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쪽 바깥에 있는 이 벽에 이 침몰선인데 여기에 있는 그 닿아 있는 빛의 크기들이 뭐 엄청나게 뚜렷한 차이를 보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밝기라는 애는 사실은 랜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거의 다 비슷해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조금의 차이는 일단 루멘에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따지면 사실 실제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선택한다 치면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좀 더 예뻐 보이는 거, 좀 더 작은 거, 큰 거, 손잡이의 모양, 무게도 중요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핸드헬드 방식보다는 캐니스터가 당연히 핸들은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또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 근데 사실 이 배터리 성능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가 사실 배터리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밝기 성능도 좌우해요. 최초 밝기 말고 유지되는 밝기, 또는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내가 쓸 수 있는 밝기는 다 드라이버가 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드라이버의 모든 기능이 다이브 타임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류를 유지하는 거, 그다음 밝기 유지, 배터리 유지, 그런 것들이 꾸준히 열 보호 같은 것들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S도 되게 중요하죠. 이 랜턴이 AS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일단 본인 실수로, 대부분 본인 실수예요. 본인 실수긴 한데 어쨌든 깨거나 들닫거나 물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AS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 기본적으로 다이브 타임 같은 경우는 그냥 교체입니다. 대부분 교환을 할 수 있는 거 교환을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국내에서 직접 수리가 다 가능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AS 유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충전 방식도 이제 아마도 요 모델인가 하나 모델 빼고 다이브 타임 전체 라인이 다 C타입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그 충전기를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가 이 배터리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배터리 충전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그냥 안 가져가요. 그냥 C타입 충전기는 다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편의성도 한번 맛을 보면 사실은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저희의 그 라인업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브 타임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 랜턴에서 이렇게 캐니스터 라인,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있는 캐니스터와 핸드헬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저희가 루멘이 적혀 있죠? 6,000 루멘, 6,000 루멘. 이거는 어떤 측정 수치에서 적혀 있는 건데, 이제 미리 계속 말씀드렸죠. 이 루멘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루멘이라는 거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런타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런타임에서 숨어 있는 게 결국에는 드라이버의 기능과 그 다음에 이걸 실험한 환경이에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전해질 애들이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효율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찬물에서 테스트를 하는 걸 여기다 적어놔요. 얘네들은 그래서 되게 차가운 물에서 했던 성능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같거나 길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전을 얼마나 하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진짜 타임 스탑워치 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테스트 환경은 똑같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뭔지 알겠죠? 98 이거 뭐가 넘으면 안 된다고요? 100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98 이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C타입 충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얘와 얘 헤드가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캐니스터를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올인원 랜턴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있던 거 올인원 랜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인원으로 일반 랜턴도 쓸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요 껍데기가 시그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하얀 거를 빼가지고 요 앞에다 이렇게 꽂으면 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디오 라이트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이렇게 시그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인원이에요. 다 쓸 수 있는 거. 밝기도 어느 정도 밝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컴팩트 라이트라고 해서 백업 라이트. 그래서 보통 테크니컬 할 때 어깨에 달거나 헤드에 달아놓거나 하는 작은 랜턴인데 굉장히 비기가 밝고, 뭐 이런 라인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이브타임 맨 처음에 시그니처였던 컬러 시그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컬러들마다 루멘들이 이렇게 밝게 있고 다 개별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의 작은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로 쓸 수가 있으시고, 마지막은 이 레스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엄청 칸델라가 엄청나게 높았던 그런 랜턴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랜턴 세미나는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하시면 거의 없긴 한데, 뭐 어쨌든 혹시나 세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라인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다이브 자이언트 부스에 모든 랜턴들이 전시되어 있고, 요거 해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요거 측정하고 싶으면 자기 핸드폰 프레시도 측정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이브 타임 요거 이렇게 인스타도 갖고 있으니까. 네, 뭐야? 레스큐 랜턴의 기능이 뭐냐? 아, 이거요? 레스큐 랜턴은 자기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호용입니다. 신호용.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육상에서 1km를 가요. 그 빛의 도달 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건 영상에 준비를 못했는데, 서귀포 항에서 문섬까지 닿아요, 이 빛이. 거기를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경 같은 데는 수색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서도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조금 더 적합하겠죠. 왜냐면 날 안 보니까. 날 보고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이제 학생들
이제 뭐라고 할 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치게 될 거고요. 아까 응모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서 받아주시고, 저희 2시에 경품 추첨하니까 저쪽에서 응모권 넣어주신 다음에 이따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